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2001년 5월 18일 일본 치바현 와카바구에 있는 한 가정집 앞에서 남성이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밖에서 아내 동정을 살피는 듯 했고 이윽고는 벨을 눌렀죠. 띵동 띵동 몇 번이나 눌렀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그러자 남성의 표정이 곧 걱정스럽게 변했어요. 이 사람은 이 집 안주인인 키네부치 이쿠코 씨의 상사였습니다. 이틀 동안이나 직원이 무단 결근을 했고 연락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녀가 무사한지 직접 확인차 방문했던 건데요. 그는 결국 발길을 돌렸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평소 성실했던 직원이 이럴 리가 없다 싶었고 경찰서에 전화를 걸어 신고를 하게 됩니다. 경찰은 일단 집주인의 연락이 쉽게 닿지 않는 상황에서 무단으로 집에 들어갈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방법을 찾던 중에 해외 유학 중이던 키네부치 부부의 딸에게 연락을 하게 됩니다. 딸이 소식을 듣고 급히 일본으로 귀국을 했고 경찰과 함께 집을 방문하게 되죠. 굳게 닫혀있던 현관문이 열렸고 집 안으로 들어가자 눈앞에는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져 있습니다. 집안 복도와 목욕탕 입구 쪽에서 다량의 혈흔이 눈에 띄었던 겁니다. 딸은 공포에 질려서 일단 부모님 이름을 부르면서 집안 곳곳을 뒤지기 시작했죠. 하지만 내부에는 부모님도 그리고 시신도 없는 듯 했습니다. 경찰은 혹시나 하고 집 근처까지 수사 범위를 넓혀서 행방을 조사하게 되는데 그 어디에도 남편 키요시 씨와 부인 이쿠코 씨의 흔적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갑자기 어디로 증발해버린 걸까요? 경찰이 가장 먼저 조사를 착수한 것은 남아있던 혈흔입니다. 당연하겠죠. DNA 검사 결과 부부 중 아내였던 이쿠코 씨의 피라는 게 확인되었고요. 그러면서 이 사건이 단순 실종이 아닌 납치 혹은 살인 사건이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부의 마지막 행적과 함께 주변인들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기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용의자로 의심된 건 이 부하 직원 집에 방문했던 상사 A씨였습니다. 실종 신고도 그로부터 시작된 거였죠. 그런데 진술 조사를 하던 중 A씨가 그날 집 뒷마당에서 수상한 남성을 발견했다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증언에 따르면 키네부치 집에 그가 도착을 해서 가장 먼저 벨을 눌렀고 이에 반응이 없자 수상해가지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부부의 집 근처를 한 바퀴 쭉 둘러봤다고 합니다. 이때 뒷마당에서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한 남성을 발견했다고 하죠. 그 남자가 캡모자를 쓰고 안경에 마스크까지 쓰고 있었습니다. A씨와 눈이 딱 마주쳤는데 급히 몸을 돌려서 마당 바깥쪽으로 도망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경찰은 이 진술을 내뱉는 A씨에게 뭔가 석연치 않다라는 것을 느끼게 돼요. 아니, 그 남성을 발견한 즉시 그냥 집 밖으로 빠져나가게 하지 말고 뭔가 따라가거나 했어야 하지 않냐라고 묻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 A씨가 사실 자기는 그 남성이 키네부치 부부를 보호하고 있는 경찰일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합니다. 아니, 이게 또 무슨 소리일까요? A씨에 따르면 부인 이쿠코 씨는 실종되기 전부터 어딘가 크게 불안해 보였다고 하죠. 특히나 실종 나흘 전부터는 상사 A씨한테 제가 복잡한 일에 휘둘려서요. 당분간 경찰이 집을 들락날락 하게 될 것 같아요. 라는 말을 하기도 했죠. 그러다가 실종 3일 전인 5월 15일 이쿠코 씨는 아침 일찍 A씨에게 전화를 걸어왔고 경찰이 급히 집을 방문할 예정이라서 오늘은 하루 회사를 쉬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이때 걱정이 됐던 A씨가 아니 도대체 무슨 일에 휘말린 거냐고 묻자 이쿠코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빈집털이범 2명이 계속 주변 집을 대상으로 노리고 있어요. 한 명은 현장에서 붙잡혔다는데 한 명은 도주 중이래요. 근데 그 사람이 계속 우리 집을 노리는 것 같아요.
경찰은 A씨의 진술이 의미 있다고 생각을 했고 여기서 언급된 도주 중인 빈집 털이범 남성이라는 사람을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하고는 행방을 쫓게 됩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또 다른 사실이 밝혀지죠. 그 용의자로 추정되는 남자가 키네부치 부부가 실종된 바로 그날 5월 18일 오후 1시 35분경에 치바역 앞에 있던 한 은행에서 남편의 정기적금 350만엔, 하나로 약 3,700만원 정도의 금액을 해약하고 받아간 장면이 CCTV에 포착됐던 겁니다. 당시 CCTV에 찍힌 그 남성의 모습입니다. 용의자의 특징을 보면 키가 165cm 정도, 5, 60대로 추정되는 얼굴이었고요. 넓은 어깨와 또 귀 모양, 목의 굵기로 봤을 때 격투기를 했을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추측이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사진이 나오고 나서 사건은 급히 물살을 타는 듯 했죠. 아니, 근처를 서성였던 이 의심스러운 남자를 찾아내기만 하면 되는 거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런데 정작 신원을 알아내는 데는 쉽지 않아요. 보시다시피 사진 속 남성은 마스크에 안경에 모자를 쓰고 있어서 정확히 몽타주조차 그릴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혹시라도 이 부부 주변 인물들이 이 남성을 알고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물어보게 되는데 안타깝게도 그런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렇게 수사가 잘 되나 싶다가 좀처럼 진전이 없게 되던 이때 키네부치 실종을 전담하고 있던 경찰서로 아내의 지인이라는 사람이 제보 전화를 걸어옵니다. 그녀는 실종 이틀 전 부인과 통화로 안부를 주고받았는데 대화 내용 중에 경찰 한 명이 오전 중에 우리 집에 왔었다. 그런데 동네를 배회하고 있는 빈집 털이범이 있다라는 걸 얘기해줬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쿠코 씨가 이날 경찰과 만났는데 이 범인들이, 빈집털이범들이 인터넷 기술자라서 이쿠코 씨의 통장에 있는 돈을 간단히 빼갈 수도 있으니까 이를 막기 위해서 통장 정보를 전부 다 제공해달라라고 부탁을 받게 됐고 여기에 응하면서 모든 계좌 정보를 넘겼다는 이야기였죠. 경찰은 일단 급히 이쿠코 씨를 찾아갔다는 의심스러운 경찰의 존재를 밝히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영 진짜 경찰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면 누군가 사칭을 해서 부인에게 접근해 계좌 정보를 빼내고 이걸로 적금을 해약해서 현금을 가져갔다는 추정이 가능합니다. 도대체 그는 누구였을까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버렸어요. 4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부부와 함께 사라졌던 부분의 자가용이 치바현으로부터 상당히 떨어진 나고야 시내의 불법 주차 차량 보관소에서 발견됩니다. 자, 이 차는 범인이 가져갔을 가능성이 컸죠. 이걸 이제 염두에 두고 경찰이 내부를 꼼꼼히 조사해 보는데 범인은 이런 걸 이미 예상했었는지 지문이 깨끗하게 지워져 있었습니다. 그나마 차 뒷좌석에서 부부의 것으로 추정되는 소변 반응이 나왔고요. 트렁크에서 두 사람의 혈흔이 확인됐죠. 다음 단계로는 자동차 내부에 설치되어 있는 GPS가 있습니다. 이걸 추적해본 결과 부부가 실종된 5월 18일과 다음 날인 19일 오후까지 차량이 치바현 고속도로를 지나서 도쿄, 이어서 사이타마라는 지역까지 이동한 것도 확인됩니다. 이 사건은 상당히 많은 증거들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까지 보면 집안에서 발견된 핏자국, 경찰을 사칭한 범인의 접근, 그리고 납치된 흔적이 보이는 차량까지. 자, 지금까지 모인 증거들을 바탕으로 누가 부부를 납치했는가라는 거에만 너무 치중된 건 아닐까요? 이제부터는 왜 이 부부가 납치되었는가에 대한 이유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인 이쿠코 씨가 단순히 빈집 털이범이 집에 침입을 해서 금품을 훔칠 거에 두려워서 계좌 정보 같은 중요한 걸 경찰이라는 범인한테 줬다? 사실 이 부분은 좀 어딘가 석연치 않습니다. 그렇게 쉽게 줄 정보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경찰도 이 점을 의심하면서 혹시나 하고 부부의 경제적인 문제를 검토하게 됐는데 그러던 중
부인의 노트북에서 수상한 이메일을 발견하게 되죠. 이쿠코 씨는요, 실종 전까지 불특정 다수를 향해서 수백 개의 메일을 꾸준히 보내왔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이쿠코 씨가 다단계 화장품 사업과 관련된 어떤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게 밝혀지는데, 이 다단계 사업이 일본 최대의 범죄 조직이라는 야쿠자와 연관이 있다는 정황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부부가 실종된 이유는 단순히 어떤 도둑의 납치 사건이 아니라 범죄 조직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었죠. 게다가 소문에 의하면 평소 거절하는 걸 어려워했던 이 부인이 주변 지인들에게 100만엔 단위의 돈, 그러니까 하나로 1000만 원 정도의 금액을 자주 빌려주곤 했다고 해요. 하지만 돈을 이제 다시 돌려달라 라는 말이 어려워서 남편과 자주 말다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참다 못한 부인이 결국 흥신소를 찾아가서 빚을 대신 받아달라는 의뢰를 했다는 증언이 나오게 됩니다. 키네부치 부부가 실종되기 전날, 이쿠코 씨가 직장 상사 A 씨한테 했던 말 기억하시나요? 복잡한 일에 휘둘렸어요. 당분간 경찰이 집을 들락날락 할 것 같아요. 어쩌면 여기서 말하는 경찰은 빈집털이범, 그 경찰이 아닌 다단계 혹은 채무와 관련된 범죄 조직원을 의미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부부가 실종된 이후 그들도 발견되지 않고 시신도 없는 채 사건은 더욱더 복잡해져 갔습니다. 그러던 중에 부인의 또 다른 지인이 들은 이야기를 해주게 돼요. 내가 지금 인생에서 가장 괴로운 사건이 생겨서 당분간 출근할 수 없을 것 같아. 아니, 어쩌면 앞으로 일을 못 나가게 될 수도 있어. 라고 했다는데요. 인생의 어떤 최악의 사건?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렇게 실종과 관련된 많은 미스테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수많은 소문들이 나돌았습니다. 현재로서는 부부 중 이 남편의 적금을 해약해서 돈을 인출한 그 사진에 찍힌 유력 용의자를 찾는 게 급선무일 텐데, 그게 뒷마당에서 발견된 그 A씨와 눈이 마주친 수상한 남자인지는 확인되지 못했습니다. 같은 인물인지는 아직 모른다는 거예요. 2001년 5월에 실종된 키네부치 부부. 아니, 이게 알면 알수록 더욱더 새로운 정황들이 밝혀졌고요. CCTV 사진도 있지만 사건의 해결은 돔처럼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부가 실종된 지 19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담당 형사는 부부의 행방을 찾아 헤매고 있다고 하는데요. 단순 실종인지 납치인지 혹시 살해당한 건지조차 명확하게 밝혀지지 못했고, 키네부치 부부 실종 사건은 일본 내에서 미스테리한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습니다.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이런 척박한 사막, 한국엔 좀처럼 없는 지형이어서 왠지 더 신비하기도 하고 또 거대한 자연 앞에 두려움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특히나 미국의 서부 지역에 가시면 차를 타고 가도 끝이 없는 사막이 아주 넓게 펼쳐져 있는데요. 그중 도박의 도시로 알려진 라스베가스, 여기를 품고 있는 전체 네바다주 사막은 우리에게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사막을 유독 탐험하길 좋아했던 한 남성이 있었습니다. 라스베가스에 거주하고 있던 47살의 케니 비치. 그는 지난 20년 이상 사막 하이킹을 해온 아주 노련한 경험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점점 그는 경험 때문이었는지 더 대범한 여행을 즐겨왔는데요. 아무도 가지 않는 산의 정상과 또 누구의 발길도 닿지 않은 동굴을 가는 걸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여행의 특이한 점이 뭐였냐면, 보통 사막 같은 사람이 별로 없는 곳에 가려면 필요한 최소한의 장비, GPS, 나침반, 지도 같은 걸 가지고 가야 하는데 이런 거 없이 여행을 감행합니다. 물론 가끔 여자친구가 동행할 때도 있었지만 그는 주로 혼자 이렇게 홀몸으로 하이킹을 하는 것을
즐겼던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케니는 적막한 야생에서 별다른 장비 없이 하룻밤을 보내는 것, 이건 익숙하다고 합니다. 그는 사막을 떠돌다가 우연히 방울뱀을 발견하고 사진을 찍고 영상으로 남겼고요. 그 외에 죽은 동물의 뼈나 오래된 덫 같은 걸 발견하면 집으로 가지고 오기도 했죠. 기념품으로요. 굉장히 사막 여행에 빠져있던 사람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난 2014년 10월 Sun over Area 51 Technician 이라는 제목의 한 유튜브 영상에 심상치 않은 댓글 하나가 달립니다. 자, 일단 이 영상은 일반인이 들어가지 못하는 51구역,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토요미스트리에서도 다뤘는데요. 이 51구역 비밀기지에서 일했었다라는 사람의 경험담을 인터뷰한 내용이었습니다. 270만 조회수를 기록할 만큼 51구역 음모론을 믿고 있는 또는 외계인 신봉자들에게는 상당히 인기 있는 영상인데요. 이 영상의 댓글 중 바로 이것. 영어 아이디가 SnakeBitMG라는 닉네임의 사람이 이 내용은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51구역, 즉 넬리스 공군기지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 하이킹을 하던 도중에 입구가 M자 모양으로 된 이상한 동굴을 발견했다. 그래서 호기심에 들어가 보려고 했는데 순간 몸이 떨리고 오한이 느껴졌고 내가 인생 처음 느껴보는 아주 기괴한 기분이 들어서 바로 도망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 댓글은 단번에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게 되는데요. 그게 정말이냐? 라는 댓글이 달렸겠죠. 그런데 이 내용을 썼던 사람이 바로 케니 비치였던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의 아이디를 클릭해서 계정으로 들어가 봐요. 그때 당시만 해도 1시간짜리 무편집 영상이 있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요, 자신을 카우보이라고 지칭하는 케니 비치가 라스베가스에서 살고 있던 자신의 주택을 이제 룸투어처럼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평소 자연과 야생과 탐험을 좋아하는 아주 취향들이 고스란히 들어있는 집이었어요. 지금 사진을 보시면 이 집에 해놓은 장신구 같은 것도 자신이 야생 탐험에서 가져온 것들이겠죠. 자, 수상한 댓글을 쓴 사람의 계정에 들어가 봤더니 영상까지 있어. 얼굴까지 확실히 나와. 게다가 이렇게 탐험을 좋아하는 사람이야. 이런 사실들이 인지가 되자 사람들은 그가 51구역 근처에서 M자 동굴을 발견한 게 정말이냐? 라고 믿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채널의 구독자도 늘게 됐고 댓글에는 점점 케니씨 M자 동굴을 다시 찾아봐요 라는 권유가 급증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케니가 이번엔 비디오 카메라를 들고 그리고 9mm 권총을 소지한 채 다시 동굴을 찾기 위한 여행을 하기로 결심합니다. 이곳은, 그가 말하기에 이곳은 네바다주의 쉽 레인지라는 지역에 위치해 있다고 해요. 근데 여기가 약 10시간 정도를 걸어서 들어가야 하는 그런 아주 험난한 사막이었습니다. 게다가 근처에 이 사막 황무지에는요, 군사 어떤 기관이 화학물질을 가득 넣어놨다고 알려진 광산 갱도도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또 여기가 워낙 외진 곳이라서 마약 거래 상들이 여기에 와서 뭔가 거래를 한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심지어 살인을 당한 사람의 시신이 종종 발견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케니는 구독자들이 원하는 이 M자 동굴을 다시 찾아서 내가 비디오를 촬영하겠다라는 사명감으로 길을 떠났죠. 수시간을 걸어서 험난한 사막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찍은 21분짜리 영상을 M-Cave Hike라는 이름으로 업로드하게 되는데요. 먼저 영상을 확인하시죠. 케니 비치예요. Well, here I am. 자, 제가 여기 On 왔어요. my hike up here in the mountains north of Las Vegas. This is 그리고 나서 this is a canyon I just walked up in. Now you can 사막을 이렇게 왔다라는 내용이고요. 제가 중요한 부분만 좀 보여드릴게요.
자, 그가 발견했다라는 It's been out here forever. I mean, there's no roads, there's no trails. This thing, who knows how long it's been out here, and I have no idea what they were digging up. But it looks like some of the rocks are kind of rusty, so it might have been some kind of ore. This is kind of iffy. I'm going to step on this thing. It's very old, but I'll just 아주 show 오래된 것 you 같은데요. down inside that hole. 안에를 봤더니 It goes 뭔가 way, 안쪽으로 way, way down there. 들어가는 Let me see if I can. 입구라는 게 분명합니다. 사람이 만들어 놓은 계단이 있고요. That's pretty far. 자, 지금 말로는 뭐 That goes 지면에서부터 way down 상당히 in there. Like 깊게 you 떨어져 fell.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And it gets kind 이렇게 of 자신이 발견한 동굴을 보여줬고요. 이후 영상들을 좀 scary because 보겠습니다. come across this. 영상에 나와서 Just start picking 뭔가를 them up and 만드는 eat them, 방법도 man. 보여주고요. They're delicious. This is a treat, and they're really big. 아무래도 Look at the size 이제 of those 탐험을 babies, 많이 man. 했기 때문에 이것저것 Yep. 자연에 대해서 Great.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인 것 같았어요. Hook down inside 그러면서 for 그의 me. 하이킹은 계속됩니다. 이 영상은 I'll walk 사실 a little bit. 이제 편집이 된 영상인데요. Small mountain. 내가 It's 여기를 just- 좀 I've done 걸어왔다, it. 또 다른 곳을 Here. 걸어왔다라는 And 부분입니다. it tastes good. 그러다가 그는 또 다른 의문의 공간들도 Shaped 찾아내죠. like it's shaped just like the letter M. So, M처럼 lots of little caves 생기긴 and stuff 했지만 along here. 방금 보셨어요? Just 이 공간인데요. shaped like M처럼 it's shaped just 그도 like the letter 말해요. M. M자처럼 생기긴 So, 했지만 뭐 Lots of little caves and 그렇게 stuff along here, and 뭔가 it's about 깊이 이어진 것 같진 it's 않죠. about level with the ground, like right like in an area. It's deep 또 and it's dark 다른 and 지형도 it's 있었습니다. 일단 이 영상을 좀 정리해보면 초반에 등장하는 곳은 버려진 광산의 입구로 추정됩니다. 그가 우연히 탐험 중에 발견한 곳이었는데 그가 예전에 갔었다는 그 M자 동굴은 아니었던 거죠. 그 외에 영상에서는 의심스러운 M자같이 생긴 구멍의 입구도 보였고 또 뒤에 가면 이 여정에서 만난 야생 동물들도 보여줍니다. 그런데 마지막엔 정작 이렇게 얘기해요. 이 영상의 19초 34분에는 쉽게 찾을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이상하네요. 어쨌든 전 아주 오랫동안 이 험한 서막을 건너왔습니다. 이젠 다시 돌아갈래요. 영상이 약간 허무하게 마무리되죠. 해당 영상은 지금도 이 캐니비치의 유튜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려 150만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죠. 이제 문제는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아니 미스터리한 스토리를 보여줄 걸로 기대를 했는데 이게 모르겠다 이렇게 한 케니의 반응에 사람들은 이 사람이 애초부터 내가 그 어떤 미스테리한 동굴을 봤다고 거짓말을 한 게 아니냐 하면서 비난과 질타가 쏟아지게 됩니다. 그러던 중 눈에 띄는 댓글도 있었는데 다수의 케니를 조롱하는 댓글과는 달리 안 돼요. 거기 가지 마요. 동굴 입구를 찾으면 들어가지 마세요. 나갈 수 없습니다. 라는 경고성 댓글도 있었죠. 이 밑에 달린 케니의 댓글에는 지금 무슨 근거로 그렇게 얘기하냐라고 적혀 있습니다. 사실 탐험가였던 케니에게는 이런 경고성 댓글보다 그를 주목하고 또 비난하고 있는 댓글에 더 마음이 쓰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다시 한번 M자 동굴을 찾아 나서기로 결심하죠. 이 세 번째 여행을 예고하면서 그는 타 유튜버들에게 동행할 사람을 구한다 라고 알렸지만 호응은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2014년 11월 10일 케니는 가족과 여자친구에게 짧은 밤여행을 간다면서 길을 나서게 되는데요.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그는 돌아오지 않았고 연락도 닿지 않습니다. 결국 기다리던 여자친구가 실종 신고를 했는데 이때 여자친구가 경찰에게 케니가 여행을 떠나기 전 좀 이상한 행동이 있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데요. 일단 하룻밤을 묵기 위한 여정이었을 텐데 캠핑 장비를 제대로 챙겨가지 않았습니다. 물론 예전부터 그가 철저하게 모든 장비를 준비해가는 스타일은 아니었지만 분명 지난번 여행에서 사막을 10시간이나 돌아다녔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장비는 챙겨갔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게다가요. 평소에 유튜브 영상을 찍어왔던 그 비디오 카메라는 두고 갔습니다. 그리고 일반 카메라만 가지고 갔어요. 이것도 이례적인 일이었죠.
분명 그는 동굴을 찾기 위해서 간 거고 이걸 카메라에 담아서 업로드하는 것에 의미를 두고 있지 않았을까요? 이후 케니의 실종은 이 라스베가스 지역 뉴스에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면서 본격적인 수색이 시작됩니다. 그러다가 케니가 실종된 지 12일 만인 11월 22일 두 번째 여행에서 기억하시죠? 그가 발견했던 그 광산의 입구 그 같은 지점에서 그의 휴대폰이 발견됩니다. 즉 그가 여기까지는 왔었던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이후 사막에 대한 추가적인 수색이 계속됐지만 그 어디에도 케니 비치 또는 그의 시신은 찾을 수 없었죠. 이때쯤에서 휴대폰과 관련한 자작극 추측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제 네티즌에 따르면 이 휴대폰 자체가 너무도 뻔하게 눈에 띄는 곳에 있는 거 아니냐. 이건 수상하다. 케니가 일부러 자신을 더 이상 찾지 못하게 하려고 트릭을 쓴 거다라는 주장입니다. 특히나 이제 케니가 지난번에 그 M자 동굴을 찾지 못하고 돌아오면서 어그로를 끈 거다라고 비난하던 사람들 사이에서는 애초에 얘가 처음에 했던 그 M자 동굴 이야기도 다 지어낸 거고 다시 동굴을 찾으러 갔다가 뭔가 초자연적인 모습으로 죽임을 당한 걸로 이걸 모두 꾸며낸 거다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51구역 근처 거기서 동굴 입구를 찾아 나섰던 케니 비치가 의문의 실종을 당하게 되자 추측들은 계속해서 쏟아져 나옵니다. 첫 번째는 케니가 이 아까 사진으로 보셨던 이 광산 갱도에서 떨어진 거고 거기서 뱀에 물렸거나 아니면 뭐 동물의 습격을 받았다라는 주장이죠. 그런데 그렇다면 시신이나 유골이 발견되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가능성은 희박해 보입니다. 게다가 20년 이상 하이킹을 한 사람인데 그렇게 단순하게 죽었을까라는 부분도 쉽게 설명되지 않죠. 그렇다면 혹시 워낙 이곳이 위험한 지역이다 보니 마약 밀매자들을 만나 죽임을 당한 건 아닐까요? 굳이 사실 그가 아주 중요한 순간을 목격하지 않았다면 그럴 이유가 없겠죠. 또 다른 추측은 그의 여자친구가 주장하고 있는 가설입니다. 케니의 실종 사건 자체가 조작이다라는 것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었죠. 그녀는 이 MCave 하이크, 그가 그 케니가 올린 영상에 직접 댓글을 남겼는데 케니가 실종된 건 사실이다. 그런데 사실 그는 1년 전에 직장을 그만뒀고 사업 실패와 함께 금전적인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었다. 케니는 우울증을 겪는 듯 했는데 약을 먹거나 의사를 만나진 않았다. 게다가 케니가 어렸을 적 자신의 아버지가 자살한 현장을 발견했던 적이 있어서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여자친구의 말에 의하면 이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다 보니 그가 아무도 찾을 수 없는 곳에서 자발적으로 죽음을 선택했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장 가까운 주변인의 이야기이긴 하죠. 그녀의 이야기가 가능성이 높은 이유도 있습니다. 일단 그가 떠나기 전에 여자친구에게 절대 날 찾지 못할 거야 라는 말을, 이런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기 때문이죠. GPS를 추적할 수 없도록 핸드폰을 일부러 광산 갱도에 버렸을 것이고 애초에 그 어떤 것도 찍을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비디오 카메라를 가지고 가지 않았을 거다라는 것도 뭐 이렇게 맞춰보면 설득력을 가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되는 주장도 있었죠. 케니는 소위 관종기를 가진 사람이다. 애초부터 자신의 이상한 동굴 경험담을 이야기하면서 주목을 받았고 이후에 자신이 두 번째라고 말한 그 동굴 탐험 영상으로는 더 큰 관심을 받았다. 이게 중요한 거 아니냐. 그렇게 유명세를 타니까 아무래도 무언가를 증명해내야 되기 위해서 했는데 잘 되지 않았고 결국 자신의 죽음까지 뭔가 미스테리하게 남기려는 의도다 라는 주장입니다. 자, 그렇다면 케니 비치 실종을 떠나서 M자 동굴 자체는 다 허구였던 걸까요? 이에 대해서도 그가 처음부터 거짓말을 했던 건 아니지만 자신의 사막 탐험을 조금 더 과장해서 꾸며낸 것은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케니 비치 실종에 대해서 그 어떤 것도 명확한 것은 없고
오히려 그가 살아있을 때보다 죽고 나서 또는 실종된 후에 많은 말들이 오가고 있다라는 것이 팩트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또 51구역 신봉자들이 빠질 수 없죠. 그들은 다른 생각을 주장합니다. 이 동굴이, M자 동굴이 사막 한가운데 있는 1급 군사기지인 51구역으로 들어가는 비밀 통로일 수 있다. 케니가 그 동굴을 찾아냈고 안을 탐색하던 중에 의문의 변을 당했을 수도 있다라고 추측합니다. 그가 대단한 군사 비밀을 알아냈거나 또는 비밀 프로젝트를 알게 돼서 제거된 것이 아니냐는 추정. 마지막으로는 M자 동굴이 다른 세계로 연결된 통로거나 외계인 UFO와 연결이 되어 있어서 안에 들어가면은 이제 미지의 존재로 가게 된다라는 다소 상상력이 풍부한 음모론도 존재하죠. 이렇게 인터넷상에는 한 유튜버의 의문의 실종이라는 이름으로 해외에서도 여러 가지 추정과 추측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케니 리치는 돌아오지 않았고 풀리지 않는 미스테리로 남아버렸죠. 자연과 여행을 사랑했던 남성이 무엇 때문에 그리고 무엇에 의해 실종되어야 했을까요? 혹시 유튜브에 대한 어떤 욕심이었을까요? 또는 갑자기 자기에게 몰려오는 이 시선들, 또 경력, 비난, 비판 이런 것들이 정말 견디기 힘들었던 걸까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